중국 명나라에 정해진 운명이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 젊은 시절 굉장히 용한 점술가가 그의 미래를 예측했는데 나중에 보니 과거에 급제하는 나이와 합격 등수, 그 후에 이어진 승진 일자와 연봉까지 딱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디테일한 정보까지 정확하게 맞히는 점술가를 보며 그는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런 태도는 당대 유명한 고승인 운곡선사와의 만남으로 인해 180도 바뀐다. 운곡선사는 운명론에 빠져서 모든 것을 체념한 그를 거세게 야단쳤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왜 틀린 것일까? 우리가 운명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개념은 서양의 데스티니에 가깝다. 일종의 종착역이다. 목적지와 루트가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다. 하지만 운명은 다르다. 운명이란 명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어떤 학교를 나오고 무슨 일을 하며 누구와 결혼하는지를 명이라 하는데 이러한 명이 본래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운명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말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노력과 환경이 만나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에 운명이다.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것은 운명이 아닌 숙명에 가깝다. 명이 움직이다가 누군가에게 깃들면 그것을 숙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숙은 숙박한다는 뜻이다. 과거와 현재는 이미 명이 깃든 완료형의 상태지만 미래의 명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미지의 것이기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운곡선사의 가르침에 정신이 번쩍 든 그는 무기력한 체념에서 벗어난다. 미래를 바꾸겠노라고 강하게 결심하고는 지금까지 안 된다고 여겼던 것들을 골라 목표로 세웠다. 그러자 실제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점술가가 안 된다고 못 박았던 승진에 성공하더니 스라의 자식이 없다던 그가 귀한 아들까지 얻었던 것이다. 철저한 숙명론자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을 뜻대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 그의 이름은 원효범이다. 명나라의 고위 관료로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었다. 원효범은 뒤늦게 얻은 아들을 몹시 사랑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운명을 개척하길 바라며 자신의 경험을 담아 글을 남겼다. 원효범이 남긴 4가지 교훈, 요범사훈. 이 책은 400년 넘게 운명을 고치는 비법이 담긴 개운서로서 널리 읽혔다. 어떻게 해야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것은 직업운이나 금전운 혹은 결혼운이지만 실제로 바꿔야 할 것은 작은 행동에 불과하다. 이런 이치가 사행습인운이라는 말에 요약되어 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렇다면 원효범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바꾸라고 가르쳤을까? 요범사훈에는 3가지 비법이 나와 있다. 건강을 위해 체중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었던 나는 잘 되었다 싶어 그 비법을 따라해 보았다. 400년 넘게 효과를 본 개운서라면 나의 다이어트 운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비법은 행동 수칙을 작성하고 지키는 것이다. 운동을 꾸준히 해도 체중이 늘어가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 종종 밤에 마시는 맥주가 주범이었다. 편의점에서 파는 다양한 수입 맥주를 맛보는 재미에 냉장고에 맥주가 떨어지기 무섭게 10,000원의 4캔인 맥주를 사오곤 했다. 주로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마다 캔맥주를 홀짝였는데 맥주만으로는 심심해서 감자칩이나 생라면도 곁들였다. 나는 원유범의 조언에 따라 밤에 캔맥주 금지라고 행동수칙을 정해두었다. 두 번째 비법은 인과관계를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다. 캔맥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은 했지만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주일을 못 가서 꽤 여러 날을 참았으니 오늘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이럴 때를 위해 원유범이 조언한 방법이 인과관계의 계산이다. 밤에 마시는 캔맥주의 습관만 끊는다면 체중이 점점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다. 컨디션이 나아지면 퇴근 후에도 작업을 더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더 빨리 살 수 있다. 언제든 끊어야 할 캔맥주라면 지금 뚝 끊어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인과관계를 떠올려 보았더니 무조건 참으려고 할 때보다 캔맥주 생각이 덜 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법은 기분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원유범은 비유를 써서 마음을 태양처럼 밝게 하라고 했는데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가거나 성탄절 자정 미사를 드릴 때의 심정과 비슷하지 싶다. 행동 수칙을 정해도 인과관계를 떠올려도 캔맥주를 마시고 싶은 날이 있었다. 물론 마신다고 해서 큰일은 생기지 않지만 그날은 캔맥주를 마시지 않기로 한 나 자신과의 약속이 걸려 있었다. 자꾸 생각나는 캔맥주가 일에 방해가 된다 싶어서 나는 방바닥에 방석을 펴고 108배를 시작했다. 캔맥주를 끊겠다고 기도를 한 것은 아니다. 그저 평소 108배를 할 때처럼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려 했다. 그래도 15분간 절을 하고 나니 캔맥주 생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여기까지가 원유범이 말한 운명을 고치는 방법이다. 사실 평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400년 전에 운명을 바꾼 전설적인 인물이 남긴 개운의 비결은 다름 아닌 행동 수칙을 정하고 결과를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상의 행동들을 바꾸면 마치 작은 핸들을 돌려 커다란 트럭의 방향을 바꾸듯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고 했다.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길은 평범한 이야기의 실천에 다름 아니다. 원유범의 조언을 따른 나는 적어도 평일 저녁에는 캔맥주를 끊을 수 있었다.